미국인들은 왜 TQQQ 같은 세별 레버리지 ETF 거의 안 할까요? 한국에서는 TQQQ 엄청 인기 많은데 미국에서는 의외로 조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현지인들은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장기 투자용 ETF를 선호하는 반면 한국 투자자들은 보유액 및 결제 규모를 기준으로 고변동성 상품을 선호하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표를 보시면 VOO, IVV, SPY, VTI, QQQ 등 대부분 지수 추종 배당 성장형 ETF가 차지하고 있죠. TQQQ 순위요. 약 90위권 밖으로 현지인들에게는 주류 투자 수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높아요. 한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ETF 탑5 볼까요? 말모, TQQQ, SOXL, QQQ, VOO, SCHD. 여러분 너무 익숙하시죠? 제 지갑에도 벌써 3개는 들고 있네요. 한국 투자자들에게 TQQQ와 XOXL, 일명 속슬은 항상 탑5에 드는 절대적인 인기 품목입니다. 속슬 좋나요, 여러분? 요즘 아주 두 나라의 투자자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먼저 미국과 한국의 투자 문화 및 세제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캐피털 게인스 텍스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에요. 얘네들은 단기와 장기로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매깁니다. 숏텀, 즉 단기로 1년 이하 보유 시에는 일반 소득세율, 오디너리 인컴 텍스라는 세금이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에서 37%까지 부과되고요. 단타 매매 시에 세금 부담이 아주 커요. 보통 그냥 37% 때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장기 보유, 롱텀이라고 해서 1년 초과해서 보유했을 경우는 우대 세율이 15, 20%가 차등 적용됩니다. 이 격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데요. 이 격차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은 장기 보유를 선호합니다. 반면에 한국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레버리지 ETF를 선호하며 미국 주식 보유 순위 상위권에 항상 이들이 랭크되죠. 아까 보셨잖아요. 해외 주식의 경우 그리고 연간 250만 원 공제하고 22%의 양도소득세가 일괄 부과되며 이는 분리과세되죠. 그래서 미국 현지인처럼 기간에 따른 세율 차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이 TQQQ의 위험성 때문에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음해복리 효과로 계좌가 녹아내릴 위험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현지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해지용으로 권고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죠?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미국에 이런 계좌가 있거든요. Roth IRA나 401k처럼 연금 계좌가 있는데 이거는 세금 이연이나 또는 면제 혜택을 주고요. 계좌 안에서는 매매가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즉 계좌 내에서 TQQQ를 오늘 사서 내일 팔거나 1년 안에 수백 번을 매도해도 세금이나 벌금은 전혀 없어요.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단타로 수익이 나도 계좌 밖으로 인출하지만 않으면 수익 전체가 비과세로 재투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와 달리 이 계좌에서는 손실을 봐도 세금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TQQQ 같은 고위험 상품으로 큰 손실을 보면 회복이 어렵다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즉, 한 번의 실수로 은퇴 자금이 삭제될 수 있다는 그 리스크 때문에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VOO 같은 우량주를 20, 30년 묵히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더 자세히 두 나라의 해외 주식 세금 구조 비교해 볼까요? 미국에서는 해외 주식이 아니겠죠? 먼저 과세 방식,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단기 매매 시 일반 소득세율 최대 37%까지 부과 가능하다. 한국은 22%, 장기 투자 한국은 동일하고요. 미국은 0에서 20%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과됩니다. 배당세도 다른데요. 한국은 그냥 15.4 원천 징수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0에서 20% 이제 기준이 qualified랑 아닌 거랑 기준이 있는데요.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커버드 콜 ETF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JPQ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처럼 15.4%를 떼는 게 아니라 20% 혹은 22%를 뗍니다. SGOV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 투자자들이 조금 더 유리하죠. 배당세를 적게 떼가니까.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손실 2월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제가 무제한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연말에 손실 중인 이 주식을 매도해서 실현된 이익과 상계함으로써 전체 세금을 줄이는 그런 전략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본 공제 250만 원으로 가지고 손실난 계좌를 퉁치기도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점은 미국은 내가 올해에 3,000불을 쓰지 않았으면 내년으로 그리고 그 후년으로 계속 그것을 2월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이번에 3,000불에 대해서 다 채우지 못하면 그 채우지 못한 부분만큼을 내년으로 후년으로 계속 2월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미국은 오래 들고 있으면 세금이 줄어들고 한국은 오래 들고 있어도 세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단기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아무래도 한국 주식은 비과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사고 팔기가 용이하지만 미국 주식은 매도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세금 22%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는 거죠. 정리하면 미국에서 TQQQ를 안 하는 이유는 단순히 안정성 때문이 아닙니다. 세금 구조 차이, 연금 계좌의 존재, 그리고 레버리지 위험 인식, 그리고 투자 문화의 차이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겠고요. 한국은 레버리지를 기회로 보고 미국은 레버리지를 리스크로 본다. 결국 세금 제도가 투자 성향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지금 세금과 리스크로부터 안전한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